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마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습관을 오래 품고 살아오셨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노년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개 커다란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나 파산, 큰 상실 같은 극적인 일은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소모시키는 방식, 눈에 띄지 않게 에너지를 세게 만드는 태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한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쁜 시절보다 한가해진 이후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때는 몰랐던 불안이 시간이 많아지자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움직임으로 가려졌던 마음의 습관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 속 역할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들여다볼 여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쉰을 넘기고 예순을 맞이하며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로 그 소리를 대합니다. 없던 일처럼 무시하거나 더 큰 생각으로 덮어버리거나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아직 괜찮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식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집요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을 밀어내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면 강해 보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늘 버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 습관은 깊은 고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물처럼 비유했습니다.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가두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참는 법, 견디는 법, 넘기는 법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노년에는 그 미덕이 그대로 짐이 됩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늘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뤄두었고 결국 그 나중이 노년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의 실체입니다. 마음을 지금 다루지 않고 미래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갑자기 바꾸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도 있습니다. 노년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우선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모든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습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놓아도 되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다음 이야기를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 있느냐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도 있고 큰 걱정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도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 한켠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오래 떨어져 지낸 결과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미래,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 모든 역할이 하나씩 줄어들면 비로소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괜히 몸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조용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밤이 되면 불쑥 고개를 듭니다. 노년의 밤이 길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 밤만 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생각들 대부분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낮 동안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그 가림막이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얼굴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 마음을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제대로 아파하지 못했고, 서운했을 때 말하지 못했으며, 억울했을 때 스스로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참아야 한다는 말로 덮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말라갔고 노년에 이르러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년에 예민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합니다.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몰라 더 괴로워합니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솔직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그 강함이 사실은 마음을 숨기는 방식이었음을 처음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치유의 기회를 또다시 습관으로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신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변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마음과 오래 떨어져 지내면 결국 타인에게서 위로를 찾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모두가 여유가 줄어들고 각자의 삶을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때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혼자인 시간이 덜 두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꼭 회복해야 할 감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전함과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이 오랜 습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덜 하려는 마음, 줄이려는 태도, 내려놓으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로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지와 같은 말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에 평안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정리를 물건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입니다. 하지 못한 말, 삼켜버린 감정, 끝나지 않은 분노 말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물건을 아무리 버려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권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고 말입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올라오는 감정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년에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의 의무로 맺어진 관계, 이제는 역할이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만 소모됩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배신도 실패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는 예순을 넘긴 어느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노년은 증명의 시기가 아니라 수용의 시기입니다. 잘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자신을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로 물건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마음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 안에 오래된 물건들 중에는 기억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보내야 합니다. 물건은 기억을 붙잡고 있지만 인생은 앞으로 흐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증명하는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다섯째로 상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서운했을 때, 억울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존엄은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데서 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평안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않았고 더 많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비웠고 더 적게 반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진심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질까봐, 쓸모없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니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끝까지 놓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는데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습관,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 맞서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태도, 이것들은 젊을 때는 삶을 지탱해 주던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그 힘이 그대로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철학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넘겼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만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유가 있었고 말이 적어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나는 그것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비교하지 않는 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젊을 때의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남은 시간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낸 자리에서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삶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늦게나마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을 품고 잠든 밤은 이전과는 다른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밤들이 쌓여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당신보다 조금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비워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맺으려 합니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이에게 건네는 낮은 목소리의 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얻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더 채우는 힘이 아니라 비워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 견뎌온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밴 채로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 습관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데려가 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는 노년의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게을러서도 약해서도 잘못 살아서도 아니구나.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밀어둔 마음이 이제는 나를 좀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불안은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요즘 유난히 예민해졌다면,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다면 그것은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시점이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평안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기로,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 결심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박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하나로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잘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덜 했어도 괜찮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잘 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모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평안은 완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수용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루가 조용해지고 마음이 쉴 자리를 찾습니다. 그 쉼 속에서 우리는 늦게나마 알게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증명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무리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도 되는 나이다. 그 생각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쌓여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노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의 끝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 평안에 이를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